캄보디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5개월 동안 바위를 파고 중국이 준 무기로 요새를 만들며 여긴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72km나 떨어진 후방이 하나씩 정확하게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소가 사라지고 탄약고가 연쇄 폭발했으며 바위 속에 숨었던 병사들까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왜 중국 무기는 반응하지 못했는지, 왜 태국 전투기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단 9일 만에 난공불락이라던 요새가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캄보디아가 끝내 계산하지 못했던 그 선택, 그리고 전쟁의 판을 뒤집은 결정적인 기술의 정체를 처음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상은 훨씬 복잡해요. 역사적 앙금도 있지만 이번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따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거대한 불법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 사기, 일명 스캠 조직이죠.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캄보디아 통신 사기 수익은 연간 1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27%에 해당해요. 국가 경제의 4분의 1 이상이 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태국은 관광 국가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약 10%가 관광산업에서 나오죠.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관광객이 핵심 고객층이었고요. 그런데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카지노와 스캠 조직 거점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태국인들이 도박하러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끌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태국인들이 스캠 조직에 납치되는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국제뉴스에 보도되면서 태국 관광산업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관광객 수가 급감했고 태국 경제의 핵심인 관광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태국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대대적인 스캠 조직 소탕에서 성과를 낸 것에 고무됐어요.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까지 들어가서 자국민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걸 보면서 태국도 결심을 굳힌 겁니다. 2025년 7월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그때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350고지 요새화 작업이었습니다. 350고지.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이 고지대는 해발 350m의 언덕인데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를 장악하면 주변 지역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하는 건 군사학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캄보디아군은 이곳에 5개월 동안 엄청난 공사를 벌였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350고지의 지형은 흙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입니다. 일반적인 땅이었으면 폭격에 무너졌을 텐데 여기는 암석지대예요. 캄보디아군은 암석 절단기를 동원해서 이 바위를 3m 이상 깊이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벙커를 만들었어요. 자연 동굴처럼 생긴 인공 요새를 건설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보강까지 했어요. 자연 암석 위에 인공 구조물을 더 씌운 겁니다. 태국 군사 매체 타이란 뉴스의 보도를 보면 캄보디아군이 직접 올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폭격을 해도 캄보디아 병사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밥 먹고 잠자는 모습이요. 폭격 소리가 들려도 그들은 태어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F-16이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한 발에 수백만 원이래. 마음대로 쏟아부어봐.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완전히 안전하거든. 완전한 도발이었죠. 태국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손을 내밀었어요. 2025년 12월 교전이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 군용 수송기가 캄보디아에 착륙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태국 정보 문건에 따르면 이 수송기에는 다연장 로켓용 포탄과 자주포탄약이 대량으로 실려 있었어요. 수십 톤 규모였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난공불락의 350고지 요새, 중국이 지원하는 막강한 화력, 그리고 실전 경험이 부족한 태국군.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태국이 아무리 덤벼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요. 바로 이때 태국 공군 내부에서 한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한국산 무기를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안은 처음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태국 공군 주류는 미국산과 유럽산 무기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태국에 수출한 무기가 있었고 그 무기의 성능은 미국제와는 차원이 달랐다는 사실을요. 태국 공군이 F-16에 장착해서 운용하는 공대지 미사일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미국산 제이담, AGM-65 매버릭, 그리고 한국산 KGGB예요. 처음 교전이 시작됐을 때 태국은 당연히 익숙한 미국산 무기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사거리였어요. 제이담의 최대 사거리는 28km입니다. 매버릭도 비슷하게 28km 정도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태국 전투기가 캄보디아 영공 가까이 접근해야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도 방공 체계가 있어요. 태국 전투기가 28km 거리까지 들어가면 캄보디아 방공망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태국 공군 지휘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350고지를 공격하고 싶지만 현재 무기로는 안전하게 타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지상군을 투입하자니 요새화된 언덕을 올라가며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때 한 중령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무기 도입 평가를 담당하는 장교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도입한 무기가 있는데 아직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한국산 KGGB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산이라고요? 그 중령은 데이터를 준비해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가 회의실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KGGB의 최대 사거리는 100km 이상입니다. 잠깐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이담이 28km, 매버릭이 28km인데 KGGB는 100km가 넘어요. 3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국 전투기가 자국 영공 또는 안전한 공역에서 폭탄을 투하해도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도 원형공산 오차가 근거리에서 5m, 최대 사거리에서도 13m 이내입니다. 100km를 날아가서 13m 오차라니. 더 놀라운 건 이 무기의 특수 기능이었습니다. 선의 모드와 웨이포인트 모드를 지원해요. 쉽게 설명하면 폭탄이 목표물 상공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원하는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350고지처럼 산 뒤에 숨어있는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서 들어가는 거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중령이 덧붙였습니다. KGGB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또 다른 한국산 무기와 함께 운용하면 어떨까요? FA-50입니다. FA-52, F-22를 이겼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F-22 랩터는 미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예요.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중지배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수십 년간 유지해온 기체죠. 그런데 한국산 경공격기가 그걸 이겼다고요? 하지만 기록을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2023년 연합훈련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핵심은 근접 공중전이었습니다. F-22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텔스 기능이에요.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하지만 근접전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텔스라는 장점이 의미가 없어져요. 서로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싸우니까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 FA-50은 예상 밖의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기체가 가볍고 민첩해요. 선의 반경이 작고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몸집 큰 F-22가 방향을 틀 때 날렵한 FA-50은 이미 뒤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FA-50에게 실전 경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전투요. 필리핀 남부 마라위시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도시를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무장 세력은 도시 곳곳에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에 숨어들었고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막 도입한 FA-50을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FA-50은 뛰어난 항전 장비를 바탕으로 적의 거점만 골라서 정밀 타격했습니다. 민간인 건물 사이에 숨어있는 무장 세력 진지를 콕 찍어서 때렸어요. 당시 필리핀 합참장이었던 칼리토 갈베스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A-50의 굉음은 곧 승리의 함성이었다. FA-50은 마라위 전투의 게임 체인저였다.
태국이 보유한 FA-50은 초기형이 아니었어요.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된 최신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FA-50이 한국산 KGGB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만든 전투기와 유도 폭탄이니까 호환성이 완벽했어요. 태국 공군 지휘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FA-50과 KGGB를 주력으로 350고지를 공략한다. 2025년 12월 9일 오후 4시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 국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오늘 그가 투하할 무기는 한 번도 실전에서 써본 적 없는 한국산 KGGB였으니까요. 목표물은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위치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반테이먼체이 주 프레아네트 지역 국경에서 무려 72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과 탄약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캄보디아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거든요. KGGB의 사거리가 100km 이상이니까 72km 거리의 목표물은 충분히 사정거리 안에 있었어요. 조종사는 목표 좌표를 입력하고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발의 KGGB가 동체에서 분리됐습니다. 폭탄은 자유낙하하지 않았어요. 접이식 날개가 펼쳐지면서 활공을 시작했습니다. GPS와 관성항법 장치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죠. 72km.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어요. 그 거리를 폭탄이 스스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캄보디아 프레아네트 지역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태국 매체 네이션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두 발의 KGGB는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 진지와 탄약 저장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72km를 날아가서 오차 몇 미터 이내로 목표물에 명중한 겁니다. 현장에 있던 캄보디아 병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걸 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폭발과 함께 그들의 무기고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중국이 공수해준 포탄과 로켓이 연쇄 폭발하면서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죠. 태국 현지 방송에서는 이 장면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여러분, F-16이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폭격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제이담이나 매버릭으로는 불가능한 거리예요. 사용된 무기는 한국산 KGGB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FA-50 편대도 출격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더 까다로운 곳이었습니다. 350고지 주변의 캄보디아군 진지, 바위 뒤에 숨어있는 적을 타격해야 했죠.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불가능한 임무였어요. 폭탄이 똑바로 떨어지면 바위에 막혀버리니까요. 하지만 KGGB는 달랐습니다. 선해 모드를 활용해 목표물 상공에서 선회한 뒤 원하는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었어요. FA-50 조종사들은 KGGB를 투하하고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찰 위성 사진을 확인한 지휘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목표물이 정확히 파괴되어 있었거든요. 캄보디아군이 그토록 자신하던 바위 틈 진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대변인은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 공군은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적의 군사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 진지와 탄약 저장소를 파괴했으며 아군 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대변인은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산 KGGB입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12월 9일의 성공은 서막에 불과했어요. 태국 공군은 이날의 결과를 분석하고 다음날 더 대규모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KGGB와 FA-50의 조합이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12월 10일, 11일, 12일 태국 공군의 폭격은 계속됐습니다. 매일같이 F-16과 FA-50이 출격했고 한국산 KGGB가 캄보디아 영토 곳곳에 쏟아졌어요. 캄보디아군의 다연장 로켓 진지, 포병 진지, 지휘소, 보급로가 하나씩 파괴되어 갔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BM-21 다연장 로켓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중국이 공수해준 탄약은 바닥났고요. 병사들은 고립된 채 버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지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거든요.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태국이 새로운 무기를 가져왔대. 뒤에서 날아오는 폭탄이래. 숨어도 소용없대. 한국산이라는데 무섭다더라. 공포가 전선에 스며들었습니다. 12월 17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국 공군 F-16이 캄보디아 영토 가장 깊숙한 곳까지 폭격을 감행한 거예요. 국경에서 72km 지점 프레아네트가 아닌 또 다른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마지막 대규모 탄약고였죠. 그날 저녁 태국 네이션 온라인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F-16이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폭격했습니다. 총마 고개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핵심 보급 거점이 무너진 겁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350고지는 고립됐고 보급은 끊겼으며 중국은 침묵했어요. 12월 18일 태국 공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F-16 편대가 먼저 나가서 캄보디아 방공망을 압박했어요. 그 뒤를 FA-50 편대가 따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350고지 주변의 마지막 남은 캄보디아군 진지였어요. 이날 작전에서 태국 조종사 한 명이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 지역에 접근했을 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KGB를 투하하고 선회했는데 몇 분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탄약고였던 것 같습니다.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하늘까지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그날 밤 말 그대로 불바다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요새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3m 깊이로 판 바위 벙커도 콘크리트로 보강한 지휘소도 전부 연기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12월 19일 태국 타이란 뉴스는 전황을 총정리하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지난 9일간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을 다수 파괴했습니다. 현재 태국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총마 고개와 500고지, 677고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9일 만에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12월 20일 새벽 외교 채널을 통해 신호가 왔습니다. 캄보디아가 휴전을 제안한 거예요. 9일간의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숫자로 정리해 볼까요? 태국 공군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일간의 작전으로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 다수가 파괴됐습니다.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군 사상자가 5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태국 측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투기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종사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KGB의 100km 사거리 덕분에 조종사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거든요.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이고 조종사 한 명 양성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요. 태국은 그 귀중한 자산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중국 무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는 군사 장비의 90%를 중국에서 도입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둘째, 한국 무기의 위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KGB와 FA-50은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72km 거리에서 오차 몇 미터, 바위 뒤에 숨은 목표물도 우회 타격.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성능입니다. 셋째, 한국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판 게 아닙니다. 전투기와 유도폭탄,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하는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어요. 이 전쟁의 여파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필리핀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 도입 1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의 FA-50은 마라위 전투에서 이미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서 다시 한번 그 가치가 증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주목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전을 경험한 무기는 신뢰도가 높아지네요. 100km 밖에서 공격하면서도 오차가 불과 몇 미터라니 경이로운 수준이다. 한국은 더 이상 드라마와 K-팝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유도 무기를 만드는 방산 강국이에요. 이번 전쟁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9일간의 전쟁, 불바다가 된 캄보디아, 그리고 결국 항복.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한국의 무기가, 한국의 저력이 동남아시아의 전장에서 빛을 발했어요.
72km를 날아가 5차 OM로 목표물을 맞추는 그 폭탄 속에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어요.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거예요. 이상 태국과 캄보디아 9.1 전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러우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증명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 TV였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